검은 듯 블랙홀을 한문으로 된 번역이라든지 우리말로 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은 늪.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제인 블랙홀은 이게 과학 콘텐츠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들 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현대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관측, 에너지 이런 핵심 개념이 있고 또한 블랙홀 대중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호킹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근대부터 해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아주 쉬운 중학교 2학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력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부양이나 이런 거를 못하죠. 이제 한다는 사람도 이제 사기입니다. 다 100% 사기입니다. 100%. 근데 보세요. 안 되잖아요. 중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몇 배보다 훨씬 더 크니까 엄청 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조그만 몸이 중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조금해도 공중부양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지구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훨씬 더 큰 어떤 천체가 정말 작게 쪼그라들어. 계산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미 F equal m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어. 일정한 크기 그리고 그 중력.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작게 쪼그라들어 든다면 이렇게 탁 중력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점이라고 해도 빨려 들어가는 거지.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어떤 한도를 넘으면은 빛도 거기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검은 늪으로.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검은 늪.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근대에. 근데 지금 여기에선 밀키웨이가 안 보이겠지만은 푸른 하늘, 은하수가 이렇게, 은하수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은하수야, 은하수. 아닙니다. 어디를 비춰야 되나? 은하수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은하수 이렇게 있죠. 은하수가 뭐 이렇게 쫙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상상력이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그때 막 그러고 나서 저 핸드폰 바꾸자마자 바로 그거 찍었었는데, 드디어 여기 은하수 저쪽 은하수가 지금 우리 은하가 사실 변두리에 약간 변두리 쪽이라서 중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중앙에서 블랙홀 두 개가 삥삥 돌다가 큰 블랙홀이 되는 그 장면을 관측을 했죠. 어떻게 관측했는지는 막 다 그때 얘기했는데 오늘은 복잡하게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단순한 개념이지만 정확한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블랙홀이 뭔지 상상 속에 뭐든지 떨어지고 끌어당기는 어둠의 늪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변두리고 실제 우리가 사는 은하의 중심이 궁수자리 그쪽에 진짜로 있었던 거야. 그게 한 10년 전에 우리가 관측을 했어요. 뭐 관찰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측을 했어요. 근데 아주 정합적인 관측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미치겠죠? 블랙홀은 뚝 떨어지는 건데 심지어는 빛마저도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검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근데 있어. 우리 가까이에 있어. 우리 은하에도 있어. 차. 그리고 설마 했는데 한 10년 전에 증명이 됐어. 야, 설마 했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막 과학자가 꾸미고 막 이런 그때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고 뭐 웜홀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럴 때 일단은 블랙홀은 관측이 됐고요. 웜홀이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진짜 막 고수분들이 확률이 적으니까 웜홀이 제대로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요? 블랙홀은 있고 웜홀은 몰라요.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과학적으로는. 모른다고 합시다. 모른다고. 블랙홀은 관측이 됐으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에서 관측이 됐어. 미치는 일이지 이게 진짜. 근데 블랙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만한 것들이 많은데, 과학적으로 이제 좀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는, 이게 블랙홀이
뭐든지 빨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건데, 심지어는 이렇게 밝은 빛마저 제가 어저께 그 아르케 열을 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아르케 검은 늪을 지금 이건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날 밝으면 올리든지 와이파이 되는 데서, 도서관 같은 데서 아니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검은 늪에 대해서, 아니 다 빨아들이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점이어야 되거든요. 블랙홀의 중심은 점이어야 돼요. 점이면은 위치만 있고 부피가 없네. 면적이나 부피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량도 밀도도 무한대야. 근데 있다는 거야. 관측을 했다는 거야. 뭔 소린가. 과학자들도 너무 많고 그거에 관련 용어들이 너무나 막 미치도록 많아요. 복잡해. 너무 복잡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냥 블랙홀을 통해서 웜홀로 막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뭐 영화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블랙홀은 진짜 있긴 한데 대체 뭐지? 블랙홀은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발견하기 한 또 50년 전에, 이 블랙홀 있을 수 있겠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있을 거다. 왜냐,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찌부가 된 그런 별이거든요. 중성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없는 그 정도로 꽉 뭉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조그맣겠어. 지금 이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공 상태로 이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게 없을 정도로 꽉 뭉쳐 있으면 얼마나 조그맣겠어. 걔들이 근데 돌면서 외계에서 신호가 온 줄 알았어. 자꾸 펄스가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성자별에서 나온, 그래서 펄서라고 하죠. 펄서. 와, 그러면 저렇게 찌부가 될 수도 있구나. 엄청나게 부피가 줄어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50년 전에 이제 실제로 한 60년 전이 되는 거죠. 내가 10년 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60년 전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럼 블랙홀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랙홀은 빛까지도 탈출이 불가능해요. 빛이 탈출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빛은 무조건 막 30만 킬로미터씩 막 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빛들은. 이게 못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빛이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중력 때문에 못 빠져나와? 아인슈타인 시공간 때문에 빛이 그냥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늪으로. 시공간이 그만큼 휘어버리니까 늪으로 그냥 빠져드는 거야. 한 점으로.
그럼 어떻게 그거를 보지? 과연 10년 전에 어떻게 그거를 관측을 했을까? 자, 블랙홀은 뭐든지 다 떨어져 버리고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이거 계산이 막 극한 값이 나오고 0이 나오고 무한대가 나오고 이러는 무한소 무한대가 나오는, 야, 이게 수학 괜히 배우는 게 아니구나. 제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질량은 당연히 무한대가 되죠. 모든 걸 다 빨아들이니까. 그리고 은하수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두리 이 태양계도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공수자리 근처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블랙홀 거기를. 근데 왜 여기는 안 빠져 들어가냐? 사건의 지평선 들어보셨죠? 그 윤하 씨가 그런 제목 노래도 있잖아요. 난 그 노래를 들어봤나? 모르겠네. 그 제목은 아는데.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건의 지평선을 안 넘었는데도 내가 사건의 지평선보다 이 선보다 이 뒤에 있어. 그래도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뭐 빛처럼 우샤인 볼트도 빨려 들어갑니다. 100%. 빛이 탈출할 수 없는 경계선이 이벤트 호라이즌인 것이고, 그 바깥쪽 영역은 빛은 탈출할 수 있으나 뭐 엔간한 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을 지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는 거죠. 검은 늪이, 우리 은하의 중심이 큰 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늪이었던 거지. 늪. 이게 진실인 거죠. 저게 늪이 있는 거야, 늪이. 야, 그러면은 늪을 어떻게 관찰하죠? 이 검은 늪이라고 하는 건 빛이 없기 때문에 관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푸르스름한 그 색깔을 보고, 회색빛 색깔을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은 빛이죠. 빛이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찰해? 그리고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쫙 스펙트럼에 적외선, 자외선 막 이렇게 해서 앞뒤로 많이 있잖아요. 적외선은 코로나 때 이제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은 딱 그 열화상 뭐 저기로 딱 그 적외선 그걸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장파를 통해서 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은 어때요? 자외선 보시는 분 있어요? 자외선은 지금 바퀴벌레네 다.
좀 있으면 이제 날이 밝으면 새들이 이제 날아들 텐데, 새들 중에선 자외선 보는 새들이 있죠. 자외선을 봐. 자외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나 이 정도나 보죠. 이를테면은 진돗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푸른 계열, 노란 계열 이 정도, 두 개 정도. 그래서 흑백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보는 색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식물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색을 감지하기도 하고, 새 중에서는 자외선을 보는 새들이 있죠. 왜 볼까? 먹고 살려고 보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런 데에 이를테면은 좀 이제 소나기 내리고 해서 이렇게 약간 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고 약간씩 좀 젖어 있네 이렇게 보지, 여기에서 뭐 특별한 색깔 보거나 그렇습니까? 물컵에다가 물잔에다가 그 물을 따르면은 어떤 색깔 보이세요? 구라치지 마시고요. 그냥 무색으로 보입니다. 그죠?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자외선을 보는 새들은 그 물에서도 색깔을 봅니다. 물에서도 색깔을 봐. 이를테면은 젖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가 물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제 산란 때문에 파랗게만 보이잖아요. 뭐 그냥 사실 물 뜨면은 다 그냥 다 투명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물새는 거기에서 물고기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다 하죠. 자외선 가지고. 그러나 블랙홀은 다 빨아들여. 근데 어떻게 보냐고. 제가 여러 과학자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얘기는 지금 한 거예요. 쉽죠? 완전히 쿵 떨어지고 검은 늪으로 시공간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틀어진 거죠. 완전히 그냥 쫙 이렇게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호킹 박사, 호킹 박사 말고 호킹 복사 아세요? 이제 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호킹 복사는 뭐고, 뭐 Z가 뭐 어쩌고, 뭐 자기장이 어쩌고, 뭐가 나오긴 나온대. 뭐 중력파도 나온다고. 중력파는 근데 쉽죠. 시공간 자체가 맥동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관측이 된 거고. 아인슈타인 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니 뭐가 나온다는 거야, 블랙홀에서. 나올 수가 있나? 제가 아까 열을 얘기했는데 복사 이런 거 열이잖아요. 나오지. 막 사건의 지평선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마찰, 그리고 그 회전을 엄청난 속도의 회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정지 블랙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회전을 하고 있죠. 엄청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나오는 거를 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에너지면 끝납니다. 그냥 에너지, 아까 말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에너지면 끝나요.
호킹 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블랙홀 관련해서는 난제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아니 우리가 이런 제품 전자공학, 그러니까 전자기파도 다루고 있고, 강력, 양력 이런 것도 이제 뭐 양력은 이제 전자기파랑 통하는 면이 있는 거고 하니까 또 다루고 있는데, 가장 먼저 F 이꼬르 MA 중력을 잘 못 다루잖아요. 중력 뭐 다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공중부양 이런 건 다 쇼고 중력 못 다룬단 말이야. 이런 거는 다뤄. 오히려 그 세 개의 힘은 말씀드렸듯이 파동방 정식으로 다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야. 그리고 제일 쉬운 것 같았는데 다루지도 못하고. 이상해. 참 이상해.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엔트로피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또 이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블랙홀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랙홀 안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질량, 전하, 각속도 외에는 정보가 다 그냥 소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블랙홀이 있긴 하지만 블랙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 뭐 촉근 이론 같은 것도 수학적으로 이제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 얘기했듯이 마찰이 됐건 뭐가 됐건 열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가 얼마 오는 거라고 했죠? 에너지가 방출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호킹 복사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분명히 그놈이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해도, 모든 걸 빨아들이면 이게 두 가지 답이 가능하거든요.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도는 뭐라고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통계 역학적인. 그러면은 그 안쪽이 엄청 뜨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열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절대 온도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2.7이 아니라 0 켈빈 온도여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게 바로 호킹 복사죠. 엔트로피 법칙이 됐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됐건 이거를 가교를 좀 놓은 거야. 뭐냐면은 이게 블랙홀이라고 해도 질량과 반비례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다.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호킹 복사예요. 그리고 그 온도는 몇일까? 2.7 켈빈? 0이 한참 나오는 0.0000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에너지 방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작업들이 에너지 측면에서도 맞추려고 하고, 엔트로피도 막 어거지로 어떻게 맞추려고 하고, 근데 특히
중력 같은 경우에 나머지 세 가지 힘은 미시세계의 힘이잖아요.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제 이건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력은 이제 전자기파하고 이제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다 파동방 정식으로 묶을 수 있고. 근데 중력이면은 보통 이런 큰 천체를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천체가 되니까 중력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달이 되면 6분의 1로 준다고 하고. 그런데 블랙홀은 점이야. 미시세계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중력도 파동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끈이론이 됐건 아니면 그 인터스텔라 했던 그 자문하셨던 그 중력 그 연구한 물리학자, 노벨상 타셨거든요. 그런 방식이 됐건 중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중력이 만약에 설명이 제대로 되면은 그걸로 공중부양은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전자기기처럼 제어가 가능한 그 기술이 있다면. 그런 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행기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뜨는 거지, 막 그냥 사람이 혼자 날아가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블랙홀은 굉장히 설명이 좀 어렵고, 하지만 검은 늪, 빛마저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냥 흑채란 말이죠. 그러나 흑채도 흑채 복사가 있듯이 물리 법칙은 따라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싱글러리티라고 해도 늘 그런 특이점들이 문제거든요. 빅뱅도 그렇고 블랙홀도 그렇고, 빛이 팍 퍼져 나오는 빅뱅 이후 한 38만 년 후에 그것도 그렇고, 그 앞쪽이 되게 설명이 좀 어려워. 그걸 노력하는 거야, 이 과학자들은. 근데 블랙홀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그래도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은하수에서 그 중심에서 대단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실제로 그 관찰을 할까요? 그 에너지는 미미하잖아요. 나오는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질량은 무한대인데 반비례 해봤자 0.0000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천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검은 늪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블랙홀은 대개 그렇게 증명을 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직접 증명이고 어디까지가 간접 증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천체 물리, 그리고 또 아주 미시세계의 이론 물리, 이런 것들은 저는 다 간접 증명으로 보거든요. 원자를 직접 볼 수 없고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정합적이면 돼요. 뭐냐, 그런 식으로 중력 렌즈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천체도 활용하고 해서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 다가섰는데, 우리 은하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네. 중심에서 쌍성 블랙홀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야. 빙글빙글 돌면서 팍 합해지는 거야. 엄청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회전을 하면서 이제 딱 이제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의 중력파가, 얘네들이 중력 자체잖아요. 중력 덩어리 자체잖아요. 그럼 중력파, 이 시공간 자체가 맥동을 해. 근데 그 맥동이 정말 존만한 맥동이거든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여러 차례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증폭하고, 이제 간섭, 이게 맥동이니까 간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강이나 상쇄 이런 간섭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이제 그 타이밍도 맞추고 또 증폭도 하고 보강도 하고 해가지고 딱 둘이서 빙글 돌다가 딱 하나가 되고 막 하다가 안정화되는 그 과정을 싹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된 겁니다. 2016년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블랙홀이 한 이제 50년 전부터는 펄서로 봤을 때는 블랙홀 있다 였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상상에 가까웠고, 왜냐면 이게 이거저거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호킹도 그 계산 맞춰주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게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블랙홀 뭐 이런 거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블랙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공상과학적으로 약간 소설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거는 확률적으로 뭐 거의 안 될 얘기니까. 근데 블랙홀의 존재는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너무나 가능해. 너무나 가능해. 이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미 그 10년 전에도 일을 냈지만 또 100년 전에도 일을 냈단 말이에요. 빛이 실제로 시공간을 향해서 휜다고 하는 것, 중력 그 렌즈에 의해서 그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영웅이었죠. 아니, 빛이 진짜로 막 빨려 들어가고 막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100년 전에 블랙홀에 대해서 막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내고 했지만은, 빛이 충분히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휘어짐을 관측을 했어요. 이쪽에 보여야 될 별이 이쪽에 보이는 막 이런 그 중력 때문에 휘어진 거지, 시공간이. 그리고 결국 또 아인슈타인이 일을 낸 거죠. 와, 저쪽에서 천체들을 보니까는 뭔가 두 개가 심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중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러나 빛도 다 빨려 들어가니까, 검은 늪이니까. 그리고 이 온도라고 하는 것도 뭐 측정 값으로 그거를 굉장히 낮은 값이거든요. 거의 절대 온도 근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추운 곳이죠, 블랙홀.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중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력의 맥동이 시공간을 타고 오는 거,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야, 21세기가 됐는데도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뭐 과학자 이렇게 됐다가 21세기에도 다시 한번 떠들썩했던 게 중력파 관측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력파가 바로 블랙홀에서 나온 겁니다. 쉽나 어렵나 모르겠네. 저는 그 중2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앞쪽에 제가 개념, 왜냐하면 복잡한 개념을 제가 지금 안 썼잖아요. 중력, 떨어지는 거, 휘어지는 거, 빨려 들어가는 것, 그 다음 에너지, 열이 됐건 아니면 맥동이 됐건, 에너지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열이 가장 엔트로피가 큰 그런 에너지지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감마파 다 에너지야. 물질도 에너지고, 근데 중력파도 에너지야. 그 정도 중력이 큰 놈들이 일을 냈으면 당연히 중력파가 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은 되게 미미하거든요. 미미한데 광속 구할 때랑 거의 좀 비슷한 아이디어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섭 효과도 이용하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중력파를 탁 낚아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고, 대부분의 큰 은하들은 다 중심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그리고 늪, 시공간의 늪, 한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설명한 중력, 검은 늪, 블랙홀입니다. 감사합니다.